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감자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는지 그간 모르겠네요. 네, 저는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퀸덤 퍼즐 시작되고 이제 2화까지 진행됐고 이제 3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되게 재밌게 보고 있고요. 잘 만든 것 같아요. 어쨌든 잘 진행하고 있다. 저의 총평은 그렇고 어쨌든 뭐 어그로 심하게 끌고 자꾸 뭐 누군가를 악편으로 괴롭히고 있는 게 좀 짜증나긴 하는데 어떻게 어그로 안 끌 수 있겠냐고. 그 자리에 누구든 PD 앉혀놓으면은 다 어그로 끌고 있겠죠. 그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어그로도 끌면서 얼만큼 나름대로 그 진정성을 어떻게 얼마나 녹여낼 수 있는가 그 싸움인 것 같은데 퀸덤 퍼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합을 어떻게 하고 또 어떤 조합에서 어떤 매력이 나오는가 그거 보는 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근데 나름대로 뭐 3화 예고 나오고 하는 걸 보니까 그걸 잘 해내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업다운 배틀을 가지고 너무 오래 끌어가지고 그러면서도 어그로 끌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순간 포착해가지고 막 악편에 소스를 쓰고 막 그런 게 많이 나와가지고 진짜 혀를 내두르면서 얘네 언제 정신 차리지? 아니 언제까지 인스턴트만 장사할 거냐고 제대로 된 정식 한번 안 만들 거냐고 계속 이런 마음으로 봤는데 2화 그리고 3화 이렇게 예고 나오고 쭉쭉 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도 나름 퍼즐을 진짜 하고 조합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기대했었던 그 재미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음 화들도 계속 기대가 되더라고요. 저는 중요한 거는 거기 나온 멤버들을 얼만큼 관심 있어 하는가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잘 알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뭘 했을 때 좀 더 남다르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죠. 그런 재미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그런 멤버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조합으로 무대를 꾸린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1화에서는 이제 여름이의 무대가 저는 좀 감동적이게 와닿았다. 이게 다른 건 아니고 여름이가 나는 춤짱이 될 거야. 이 현실판 캐릭터인데 그 서사를 소소하게 쭉 우주소녀 데뷔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가져왔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미기나 성소나 이런 중국 멤버들한테 밀려서 춤에 관심이 있고 잘 함에도 불구하고 메인 댄서의 롤을 받지 못했었고 그들이 나가고 나서도 이게 애매하게 다른 멤버들도 남아있는 다른 멤버들도 다 춤을 잘 추게 됐기 때문에 애매하게 여름이한테는 메인 댄서의 자리를 주지 않게 됐었는데 퀸덤 2에서 거기는 확실하게 이제 메인 댄서가 하기 때문에 성격상 여름이한테 드디어 이제 메인 댄서의 롤이 갔었죠. 그게 불과 작년 일입니다. 데뷔한 지가 벌써 7년째인데 메인 댄서를 그제서야 이제 받게 된 여름이라는 소소한 서사가 있었고 퀸덤 퍼즐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름이가 왜 나왔을까? 그냥 우주소녀 우승도 했었던 그룹의 멤버인데 왜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재계약 이후에 여름이가 나는 확실히 이제 춤으로 좀 더 두각을 나타내고 싶다라는 의지를 표현한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출사표를 던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상적이었던 게 우주소녀가 재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첫 출발은 개인 활동으로 먼저 출발을 한다라는 이제 방침을 가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다영이나 뭐 수빈이는 예능 등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고 설아는 이제 DJ도 하고 뭐 개인 유튜브를 이제 채널을 개설을 하고 다른 멤버들도 이제 쭉쭉 하던 것들을 쭉쭉 하면서 그런 개인 활동을 알리기 시작했는데 그 시점에 여름이는 뭐부터 했냐면 틱톡을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첫 영상으로 빡세 보이는 춤 영상을 빡 하나 올리면서 개인 활동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 여름이가 진짜 춤에 진심이고 그런 게 다시 한번 느껴졌어가지고 참 매력적인 캐릭터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퀸덤 퍼즐의 출연을 이제 결정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도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맥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1화에서 여름이의 무대가 진짜 너무 좋았죠. 그래서 그런 지금까지 가져왔었던 그 흐름에 그 열매를 맺는 것 같은 그런 무대였달까? 저는 그렇게 봤고, 결국에는 거기 앉아있던 많은 선후배 아이돌들이 여름이를 춤장으로 이제 보고 있었다는 그 사실, 그런 게 이제 여름이한테는 길고 긴 과정의 끝에 이렇게 얻은 멋진 이렇게 광경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멤버들도 어쨌든 굉장히 무대들이 좋았습니다. 저는 다 재밌게 봤고 아쉬운 부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2화에서는 K의 무대가 인상적이었다. 뭐 다른 건 아니었고 러블리즈 노래가 진짜 좋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게 이제 러블리즈가 활동을 안 하니까 그 좋았던 곡들이 이렇게 약간 흐릿흐릿해졌었는데, 기억을 되돌아봤을 때는 어쨌든 그 당시에 러블리즈 노래를 들으면 진짜 곡이 좋다, 너무 이렇게 가슴을 울리는 그런 곡들이 많았다, 이러면서 이제 즐겨 들었었는데, 이제 활동을 안 하니까 그게 잊혀졌다가 동시간대에 오랜만에 무대를 보는 거잖아요. 데스티니 무대를 K가 했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역시 확실히 러블리즈 노래가 좋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K의 음색은 진짜 너무 좋다. 저는 K의 음색을 제일 좋아합니다. 아이돌 통틀어서. 그렇게 이제 맑고 고우면서도 높은 음도 굉장히 깔끔하게 올라가고, 그리고 합이 있다면 진짜 K와 러블리즈 노래 합은 완성체에 가깝다, 진짜 이런 늘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K가 다른 노래를 부를 때보다 러블리즈의 노래를 부를 때 진짜 완성된 느낌이 있고, 그리고 러블리즈 노래를 다른 사람의 보컬로 만약에 나왔다고 한다면 그 좋은 느낌이 이만큼의 완성된 느낌까지는 미치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K와 러블리즈 노래의 합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어서 K의 무대를 정말 인상적이게 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업다운 배틀이 이제 끝났는데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은 룰이 너무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일수록 좀 불리하게 적용되는 룰이었다. 그거를 제작진이 캐치를 못했는지, 아니면 캐치를 했더라도 이렇게 꾸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중반 이후에 나왔었던 멤버들은 다 좀 어느 정도 피해를 본 것 같아요. 보여줬었던 좋은 무대에 비해서 점수들이 전반적으로 좀 짰던 게 좀 아쉬웠어요. 연희의 무대 같은 경우는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그 반전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되게 느껴져가지고 약간 좋았는데, 그에 비해서는 다운이 더 많이 나왔죠. 그런 부분이 좀 그 룰의 단점을 정통으로 맞은 멤버가 아닌가. 전반적으로 어쨌든 그 이후에 나왔었던 멤버들이 어느 정도 다 페널티를 얻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선공개됐었던 이제 스냅과 캐리스매틱, 이 팀을 어떻게 꾸렸는지에 대한 과정이 나왔죠. 생각을 못했었던 그런 장면인데, 그 중에서 1등한 멤버 누군가가 이 팀을 짰다. 요거는 이제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죠. 어떤 이제 베네핏이 있었던가, 막 이 정도까지만 생각이 들었었는데, 보라와 이제 허지원이 둘이 이제 딱 두 곡의 팀을 결정을 했었던 거였죠. 스냅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 나왔었던 팀이 훨씬 더 조금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보라가 이제 드롭을 시켰던 멤버들의 모임이었던 게 이제 나왔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약간 부족한 모습을 보인 게 드롭된 멤버들의 집합이었기 때문이었다. 캐리스매틱 같은 경우는 보라가 스냅에서 팀을 나눈 것보다는 좀 더 두 팀의 밸런스를 고려해서 이렇게 팀을 배정을 한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 속마음은 모르지만 그래서 두 팀이 이렇게 매력이 둘 다 잘 보인 것 같이 저는 느꼈는데, 아마 허지원이 두 팀의 밸런스를 그렇게 어느 정도 고려를 한 그런 덕이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쨌든 이거를 전반적으로 보면서 정말 저기 나와 있는 출연자들이 정말 용감하다, 그런 게 저는 모든 것보다도 더 먼저 와닿거든요. 기획사가 시켜서 나왔건 어쨌건 진짜로 거기서
경연을 하고 무대를 하는 사람들은 거기 나와 있는 아이돌들이잖아요. 본인들이 하는 거잖아. 그 어느 정말 사회보다도 냉정하게 선후배 계급장을 다 떼고 실력으로 맞짱 뜨는 이 장면을 보는 게 참 남다르게 다가오죠.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거기 나와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두 번의 이제 투표 과정이 있었는데 저도 투표를 둘 다 했습니다. 저의 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투표에서는 나나, 리이나, 수윤, 수진, 연희, 유키, 지우 이렇게 첫 번째 때 골랐었습니다. 내가 그룹을 만든다고 했을 때 무조건 밸런스와 인성 그리고 인간적 매력 나머진 필요 없어. 나머지는 후순이다라는 거. 저는 이렇게 제가 몰라서 하는 소리겠지만 춤이라는 면 이런 거 봤을 때는 다 잘 추는 것 같고 노래는 메인 보컬 한 명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메인 보컬 정도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된다. 그냥 그 수준입니다. 그리고 뭐 어떤 이제 유튜버 분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 댄스 이렇게 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춤은 연습으로 커버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뭐랄까 본능적인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리듬감 같은 경우는 뭐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무대에 올릴 만한 그런 이제 레파토리를 소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무조건 연습으로 커버가 된다라고 이제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춤 같은 걸 봤을 때 딱히 누가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로 신경 쓰일 정도로 못 추는 경우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자 아이돌들의 무대.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의 매력과 그리고 매력만 있으면 저는 안 되고 어쨌든 사람의 인성도 좋아야 된다. 한순간에 이렇게 진입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인간적 매력 이런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당연히 얼굴도 예쁘면 너무 좋고요. 그래서 그 실력적인 밸런스와 인간적인 매력 이런 부분을 늘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때는 그런 부분을 염두를 하고 뽑았었고 두 번째도 비슷해요. 두 번째 픽은 나나, 리이나, 수윤, 수진, 연희, 그리고 유키, 그리고 우연. 네. 요번에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런 기준 플러스 팀의 케미, 윤활유 역할을 하는 저는 이 아이돌도 그렇지만 모든 걸 다 이렇게 통틀어서 보더라도 윤활유 역할이 되는 사람한테 엄청난 호감을 느낀다. 그게 이제 수윤이나 연희나 우연이나 수진이나 유키 등등이 제가 봤을 때 어떤 집단이 형성이 되면 거기서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성격의 멤버들이다. 이런 느낌? 리나나 나나는 약간 결이 좀 세다. 그런 느낌이 있고 그래서 약간 걸리지만 뭔가 밸런스와 그런 무대에서의 보여지는 매력 그런 것들이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안 넣을 수가 없었다. 그 정도? 네, 그런 생각으로 이번 주는 투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에 딱 2주차 투표를 하고 나서 느낀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좋아하는 그 케미의 느낌 그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멤버들의 모임 그런 그룹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다음 주에 한번 지켜볼 텐데 그래도 이것저것 생각하면 결국에는 요 픽과 또 비슷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유튜브 뮤직을 들어가 보니까 3월, 4월, 5월을 묶어서 봄의 데이터를 넘겨줬더라고요. 안 궁금하실 테지만 저의 순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에 가장 많이 들었었던 곡 뭐일 것 같아요? 네, 엠믹스의 Love Me Like This 였고요. 4월 달에는 놀랍게도 아이돌 노래가 아닙니다. 네, 조지의 오래오래 라는 곡이 1등을 했네요. 그리고 5월 달에는 제가 5월 달에는 노래를 잘 안 들은 것 같기도 한데 바로 트리플스 크리스탈라이즈의 체리톡이 1등을 했습니다. 별로 안 들은 것 같은데 체리톡. 아무튼 5월 달에 노래를 많이 안 들었나 봐요. 그렇게 나왔네요. 유튜브 뮤직
쓰시는 분들은 데이터가 넘어왔을 테니 한번 봐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짧게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블랙핑크 얘기인데요. 최근에 한 2주 전부터 지난 4월달 그 15일, 22일 양일에 거쳐서 했었던 그 코첼라 메인 스테이지 무대 중에서 한 두세 곡 정도가 블랙핑크 유튜브 공식 채널에 무대 영상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비하인드 하나까지 올라왔던데 그거를 안 보신 분들 있으면 한번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걸 보면서 이제 몇 가지 드는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블랙핑크는 결국에는 지금 7년차에 와서 세계적인 뮤지션이 되었다. 이제는 우리나라의 그냥 아이돌이라고 볼 수는 없는 이제 아티스트인 것 같다. 그리고 이런 이제 K-팝의 흐름이 팝의 역사에서 어떻게 기록될까? 뭐 이런 것까지 오버해서 생각하면은 그런 것까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게 역사가 된다면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을 그런 무대로 제 눈에는 보였어요. 유럽 위주의 서양 미술사에서 미국이 이렇게 딱 들어오는 시점이 있어요. 자본도 빵빵해졌고 미국이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 떨어지면서 서양 미술사에 탁 편입을 하는 그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이 이렇게 오버랩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이게 그냥 요즘 시대는 너무나 유행 같은 것들이 빠르고 빠르게 지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흐름으로 나중에 기록이 될지는 이게 맥이 다른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아무튼 비슷하다고 보면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흐름을 이제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무대였다. 그래서 저는 그때 생중계할 때 못 봤고 당연히 그 자리에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으로 올라온 영상들이 정말 이렇게 몸에 이렇게 전율이 돋을 정도로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무대를 한다는 자체가. 예전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에요. 저한테는 거의 봉준호가 20년도에 진짜 작품상, 감독상, 뭐 세계상을 그렇게 휩쓴 그 순간을 보는 것 같이 보였어요, 저는. 오버해서 보자면. 그리고 진짜 대한민국이 4강에 월드컵에 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는 걸 보는 것 이런 것과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진짜 코첼라 같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음악 페스티벌의 헤드라이너로 우리나라 가수가 이렇게 우리나라 노래로 선다 이런 거는 정말 예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죽을 때까지 그런 거는 볼 일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현실감 없는 장면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서 야 이게 내가 진짜 대단한 걸 목격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었던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어쨌든 안 보신 분들 있으면 한번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지난달부터 아이돌 메신저 어플 있잖아요. 결제해가지고 하는 거 그거를 한 명씩 찍먹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소소한 재미가 있더라고요. 지난달에는 트리플S의 유연을 구독을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는 엔믹스의 서륜을 구독을 했었습니다. 뭐랄까 대표적으로 그 그룹에서 가장 메시지도 잘 오고 찐득찐득한 그런 소통을 한다라고 잘 알려져 있는 멤버들을 위주로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유연은 이제 뭐 이게 지나갔지만 유연이도 진짜로 되게 친구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격이 워낙 솔직한 성격이어서 그런 이제 아이돌의 메신저를 구독을 하는 게 좀 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개인 팬이 아니라면. 그래서 유연이도 되게 추천을 하고 그리고 이번 달에 이제 서륜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매일 옵니다. 매일 오고 그걸 넘어서서 되게 자주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로 틈이 날 때 보내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자주 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얘네들 바쁠 텐데. 물론 뭐 대기하는 시간 많고 이렇다는 것도 익히 들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긴 하지만 그 시간에 사실 그렇잖아요. 이거 일인데 하기 싫잖아요. 쉬고 싶고 뭐 그리고 뭐 다른 사람 진짜 친한 사람들과 연락하고 싶기도 할 테고 자기 할 거 하고 막 이러고 싶을 거 아니에요. 나도 이렇게
막상 내 생활을 보면은 만약에 뭐가 틈이 났을 때 내가 쉴 거를 더 먼저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연예인들도 다 비슷할 것 같은데 진짜 서륜이는 대단합니다. 진짜 그 틈날 때 진짜로 한다는 거, 이 메신저를 키고 보낸다는 거. 그래서 진짜 서륜이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는 뭐지? 라는 동기부여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한 번쯤은 해보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진짜 재미는 딱히 잘 모르겠어요. 재밌지는 않는데 저는 한번 이거를 뭐라 그럴까, 좀 다른 경험인 것 같아서 한번 해보는 건데, 그런 이제 느끼는 부분이 있었다. 재밌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냥 별 얘기 안 하죠. 늘 깊은 얘기를 할 수도 없거니와 재미는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계속 실시간으로 아이돌이 진짜로 연락을 한다, 이게 좀 색다른 기분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서륜은 진짜 제가 봤을 때 가장 완벽한 아이돌입니다. 그 중에 한 명도 아니고 서륜이 넘버원인 것 같아요. 물론 많은 다른 훌륭한 아이돌도 많겠지만 서륜처럼 이렇게 외모와 몸매와 그리고 노래와 춤 실력, 게다가 팬을 대하는 것에 크게 거부감이 없는 이런 성격까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탑급으로 갖춰져 있는 아이돌은 진짜 찾아보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서륜은 완벽한 아이돌이구나. 진짜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 있지? 아이돌의 인간화가 있다면 진짜 딱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실제 한다, 그게 바로 서륜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이 버블을 하면서도 다시 한번 느꼈고,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한번 이게 호기심이라도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봅니다. 네, 또 주저리 몇 가지 아이돌에 관한 얘기들을 해봤습니다. 날이 이제 굉장히 더지고 있는데 더위 조심하시고요. 시원하게 또 여름의 한때를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